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여러분들 6월 30도가 오르내리는데 참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못난이의 제격인 일, 제가 인생성형가를 자처하고 있죠. 인생성형이란 무슨 말인지 그 뜻이 아마 궁금할 겁니다. 제가 초반에 유튜브에서는 가끔 이야기를 했는데 인생성형이 무엇인지, 인생성형가란 직업은 금시초문인데 무슨 일을 하는 일인지, 어떻게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개 인생하면은 대성한 사람들이, 거인들이 나를 따르라,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 살아보니 이렇더라 하면서 김영석 교수처럼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이 이렇더라, 그리고 행복은 이렇더라, 저렇게 살면 안 되더라 하면서 지금도 신문에 칼럼을 쓰고 그럽니다. 위대한 스승들은 역시 인생의 모범이죠. 본보기로서의 삶을 살아간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인생을 향유한 것이 시원찮지만 저처럼 못난이지만, 유튜브에서는 못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유튜버 보면 뭘 어쩐다느니 금방 인생이 천지개벽되듯이 뒤집힐 것 같이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못난이라고 열등감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하자면 제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잘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 못났어요. 그런데 저에게 제격인 일이 있으니 그게 바로 인생성형이다. 얼굴을 성형하듯이 인생을, 삶을 아름답게 바꾸는 일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만든 직업이요. 그러니 처음 들어보는 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 일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희한하게 생각도 할 겁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길래 자칭 못났다고 하는가? 환경을 말하자면은 대개는 혈연, 학연, 지연을 말하죠. 그래, 우리 부모는 초등학교 중퇴생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나올 때까지는 당시로서는 국절, 부모님이 1930년대생이니까 그때는 아마 소학교 그랬을 겁니다. 아무튼 국절 그렇게 썼는데 그 뒤에 40대 후반에 어머니가 가로되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 아버지는 초등학교 2학년 중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1945년에 해방이 돼가지고 외할아버지 덕분에 그나마 인천으로 해가지고 남한에서 와서 제가 남한에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부모지만 가난한 속에서 또 저를 이렇게 대학까지도 가르쳤고, 그 뒤에 제가 석사 박사까지 했으니까 부모와 제가 협심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뤘으니까 시원찮은 혈연 같지만 대단한 혈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죠. 그리고 가난한 농부였으니까요, 부모가. 그나마 6남매나 두어가지고 저는 장남이었고, 참 부모나 저나 매우 고생했습니다. 제가 부모 입장이라면 아마 그 6남매 되는 사람을 그렇게 절반 정도를 대학을 보내고, 뭐 하나는 유학도 가고 석사 박사 한다고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 힘들었을 겁니다. 살아보니, 환갑 훌쩍 넘겨보니 부모가 위대한 걸 알아서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그 부모의 위력, 위대함, 그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학연, 지방에서 초중고대 대학원까지 쭉 다녔습니다. 진안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전라북도 진안 마이산 있는 곳이죠. 지금 그 대권 주자로서는 가끔 언급되는, 꽤 언급되는 정세균 씨가 진안, 저는 읍에서 태어났는데 정세균 씨는 그나마 또 진안에서도 오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농담댐이 있고 마이산이 있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학연도 진안에서 고등학교까지 쭉 나왔기 때문에 어디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놓으면 아마 알지도 못할 겁니다. 진안고, 진안 종합고였습니다. 그때는 당시. 그 다음에 전북대. 유튜버 중에서도 쟁쟁한 스카이 출신들의 견준다면은 보잘것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못난이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런 학연인의 혈연인의 지연을 따진다면 아마 다른 데로 돌리고 싶을 겁니다. 돌릴 사람 돌리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그 틀이 작용할 것이요. 그보다는 이런 혈연인의 학연인의 지연인의 세 가지 울타리, 세 줄 굴레, 그보다는 실력이다. 그보다는 사람이다. 한다면 여러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괜찮게 가르친 부모, 그리고 그런 속에서 공부한, 제가 동네를 따진다든가 아니면 우리 그 시골 고등학교를 따진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많이 배운 편입니다. 초등학교 동창 중에서도 아마 박사가 둘인가, 대학 간 사람들도 아마 몇십 명 안 될 겁니다. 한 250명, 200명 안팎 졸업한 사람이 10%도 대학 갔을라는가? 그렇게 된 속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셈인데 사는 건 경제적으로는 또 그거하고 또 다르죠. 아무튼 공부와 학력과 또 경제적, 사회 문화적 지위 이런 건 달라야 하는 게 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자라면서 제가 인생이라는 것을 많이 뭐랄까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개똥철학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야, 나와 남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돕는다기보다도 내가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우리가 무슨 뭐 펠로운에 따라하기가 아니라 따로 가기,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따로 또 같이, 이런 차원에서 저는 펠로우가 아니라 같이 한번 인생을 생각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인생성형가라는 거창한 일을 만든 겁니다. 그런 화두를 잡고 제 여생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뭘 크게 이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한 데서부터 귀한 데까지 폭이 있고 이렇게 높이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봤습니다. 도농에서, 도시에서도 살아보고 농촌에서 살아보고, 두 아들 때문에 인서울 하는 바람에 뭐 서울도 자주 가서 서울 문화도 이렇게 살피느라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사교육이다 공교육이다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들어보면서 간접 체험을 해봤습니다. 농사일도 해보고, 그리고 대학 다닐 때는 뭐 방학 때마다 거의 알바도 해보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시골에서 부모를 도우면서 시작해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지금까지 많이 해봤습니다. 공무원도 해보고, 사표도 몇 번 써보고, 자영업도 해보고, 학원 뭐 한 15년 안팎 해봤습니다. 정규직, 대학에서 조교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건 정규직이죠. 교사도 사립학교, 공립학교 또 있었습니다. 파란만장하게 살다 보니까 그랬죠. 그 다음 비정규직, 시간 강사라든가 이런 건 비정규직. 지금 저도 뭐 작가로서 이제 한 10년 이상을 살고 있는데, 이 유튜버, 이거 비정규직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6남매로서. 58년 개띠에 태어나서, 집 나이로는 64, 만으로는 62세는께서 이제 곧 63세가 되는데, 두 아들이 30대. 이렇게 그런 인생 주변만 놓고 봐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다양한 거지만, 그러나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 이 어머니 인생에 견준다면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부모 앞에 서면 작아지고 저는 못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 그러는데,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사는데, 저는 쭉 뭐 이렇게 그 좋은 대학 나와서 유학해가지고 대학 강단에만 있었던 사람하고는 인생을 보는 눈이, 사회를 보는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이 다르다고 자처합니다. 이건 못난 사람으로서의 강점이죠. 그 눈을 가졌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과감하게 인생성형가라는 직업을 만들어서 한번 따라오라 하지 않고 따로 한번 가봅시다. 제가 가는 길 한번 같이 가봅시다. 아니면 제가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제 말을 들으면서 가면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되겠구나, 제 말 반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평균 인생 이상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제가 사대 나왔는데 한 사람도 사대 나와가지고 저는 일찍
이것저것 하다 사교육 하다가 한 10년 넘게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든든한 이 아내 빽이기도 하고 제가 뭐 하고 나면서 어느 정도 벌어서 그렇고 무엇보다도 이 경제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보통 이상일 수는 있지만 성공의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냥 그런 대로 평범한 인생, 일반적인 인생, 평균적 인생 내지 뭐 그 이상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인생 성향가다 보니까 다양한 인생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을 우리가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물질주의, 황금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겨누어서 이렇게 보는데 뭐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전 인생이라는 차원에서 위아래를 볼 수 있다 그거죠. 58년 개띠기 때문에 제가 아래도 자녀를 키우면서 형제들 대개는 장남이니까 오남 육남매 이렇게 그 다음에 처가라든가 그 다음에 제자들이라든가 근저 위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경험한 눈으로서 머리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한 눈으로서 본전 인생 조금 위니까 열등감이 있어도 그런대로 그것을 이렇게 상쇄할 만한 요인들이 있어서 그런대로 누린 인생을 기준으로 제 인생을 표준으로 삼지 않고 다른 사람의 뭐랄까요 이 인생 경험을 많이 습득하면서 그래서 제가 국어를 전공했고 국어 교육을 전공했지만 다양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학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유직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말하려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거창한 겁니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거대한 인생을 이 향유한 사람도 누구에 대해서 이게 조언하는 거 얼마나 싫어합니까? 요즘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 얼마나 싫어합니까? 꼰대라고 하면서 얼마나 학을 뗍니까? 제 두 아들도 그런데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쓴소리, 때로는 불편한 진실, 때로는 직구, 연타로 날라오는 직구를 받아들일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첫 책 내니까 교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직구가 너무 정신없이 날라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받아내겠냐고 그래요. 던지는 사람은 받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데 유튜버는 역시 구독자, 이 시청자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그거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그 보편적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하 제가 하는 말이라면 내가 실천할 수 있겠는데 그래 저 말은 나도 할 수 있는데 저보다는 잘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누가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그에게는 제가 유튜버 동기가 되는 거잖아요. 인생의 동기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창업을 한다든가 일을 하는데 그 시작점을 출발점을 제가 제시해 주는 사람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만 돼도 누가 건너가는 징검다리 하나만 돼도 인생 성형가로서 만족하고 또 만족하고 그럴 따름입니다. 자유롭게 살면서 제가 나와 남을 돕겠다고는 했는데 나와 남을 돕는 게 나를 따르라 마치 상하 개념이 있어가지고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듯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이런 생각을 나누면 어떨까요? 제 생각엔 이런데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하는 차원에서의 인생 성형가입니다. 제가 자격증 있는 게 아니라 만든 직업이니까 인생 성형외과 전문가로서 지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상담가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말도 참고하면 시행착오를 제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행착오를 덜 겪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못난이가 만든 직업 못난이가 하나의 계단이 되면은 올라갈 수 있지만 위대한 사람은 젊어 몇십만 명 팔로워가 있다든가 몇백만 명 팔로워가 있다든가 이 따라가기 그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따라가지 않으려고 해서 대학에서 이렇게 지도교수하고도 좀 그렇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 따라가는 게 싫어서 제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직업도 만들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꽤 살아봤으니까 그것이 갖는 단점.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튀는 사람이 이 정맞는다고 튀어나오는 못은 어떻게 되니 박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망치를 든 교수든 그 상사든 누구든지 망치를 들면 모든 문제를 망치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뭘 깨고 또 튀어나온 못은 받고, 그리고 때로는 예, 망치 같은 또 다른 망치와 부딪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는 게 망치라고 해서, 칼이라고 해서 무조건 베려고 하고 무조건 두드려 박으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그러는 것이고, 무슨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뭐 펠로우다, 뭐 이 유튜브에서 구독자다 그러면은 어떤 그 상하관계가 되고 추종자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독자 오라고 하는 얘기 저는 거의 안 합니다. 끌려서 그냥 오면 좋은 거고, 그런 어떤 진성의 구독자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늘어나면 좋은 것이지, 그걸 거의 저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선택하라. 그리고 책임지라. 싫으면 떠나라. 그런 주입니다. 인생정연가는 제가 거창하게 이름은 삼았지만은 실제로는 시행착오를 제가 많이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못난이기 때문에 잘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다른 사람은 좀 덜 겪으면서 인생을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 제가 만든 일입니다. 그리고 나와 삶을 바람직하게 같이 갈 남이 있다면 나와 남의 삶을 멋지게 한번 바꿔보자. 그런 차원에서의 인생 성형가입니다. 그리고 삶의 뜻을 찾자. 살면서 돈만 찾고 마치 돈 벌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그리고 그 조건만, 경제적 조건만 충족되면 삶이 풍요로워질 것처럼 생각했는데, 막상 10억 버니까 100억 벌고 싶고 100억 버니까 1000억 벌고 싶어가지고 그 끝없는 욕망의 노예가 된달까요? 욕망한테 인질로 잡혀서 인생을 송두리째 그 욕망한테 바치는, 그런 욕망의 이 수레바퀴만 굴리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아주 힘들게 벌어서 힘들게 쓰는, 보람있게 쓰는 돈에 대한 어떤 개념도 그런 그 금전관을 갖는, 그럼으로써 주위에 있는 적어도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형제들에게, 야 정말 우리 이 형은 돈을 벌어도 바람직하게 벌었고 쓰는 것도 역시 다르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그 인생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고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인생 성형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제 인생성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초반에는 좀 설명을 했는데, 계속해서 인생성형가라고 인사를 하면은 아마 저 친구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생소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 인생성형이라는 개념을 설명했고, 그리고 인생성형가 하면은 마치 일가를 이룬 사람 같이 이야기를 해서 꼰대처럼 나를 따르라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 따로 같이 가자, 따라오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살면 어떤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쓸모있게 생겼으면 쓰는 것이고 아니면 마는 것이죠. 오늘은 못난이에게 제격인 일, 그 인생성형가라는 일을 만든 그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 취지를 이해하고 이제 더 두고 보면서 저 친구가 진짜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일에 헌신할 것인가? 그 목숨을 버릴 만큼 그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정말 남과 더불어 이렇게 가려고 하는, 남과 따로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진짜 있는가? 말은 얼마나 쉽습니까? 발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말과 발이 일치하는가? 발과 말이 일치하는가? 곧 행과 언이 일치하는가? 언행일치, 행언일치가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길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도 제 말이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그런 말이 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생성인과 정윤기였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